반갑습니다. 조교입니다. 오늘 조교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김재원 태영호 고학이라고 제가 오늘 작은 제목을 붙였습니다. 작은 제목을 붙였는데 김재원 태영호 징계위가 지금 어제 열렸는데 다시 내일 열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의힘의 징계위원회는 이미 여론에 국민 여론에 그 다음에 언론에 신문에 방송에 그 징계권을 뺏겼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것보다도 신문에서 방송에서 얘기하는 징계가 더 확실해지고 지금 국민의힘은 거기에 따라서 징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양상이 그렇게 오르고 있어요. 국민의힘이고 국민의힘의 징계위원회고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거는 이미 여론에 언론에 탈취당했다, 뺏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김재원 태영호는 1심에 불복해서 재심을 청구해가지고 공천심사를 새로 받아봐야 된다는 그런 절차적인 과정을 거쳐야만이 이 사람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다음 내년 4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심사라도 한번 받아보지 않겠나. 안 그러면은 지금 뭐 1년 뭐 어떻게 저떻게 이래 하면은 그 자격조차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정치인이나 특히 정치인들이 보면은 이 국민 여론이나 매체들의 언론 매체, SNS의 매체의 흐름에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거기에 항변하려고 이기려고 덤벼들어봤자 그게 아마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흘리고 그런 방향으로 언론이 기사가 나가고 이렇게 하면은 이길 수 없어요.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기회를 만들지 마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에요. 정치인이 해야 되는 방법은 현명한 방법은 이런 빌미를 주지 말아야 되고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직 총선 전입니다. 내년 4월 10일이 총선이니까 지금 총선이 그래봤자 총선에 나가야 되는 사람들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에요. 내년 4월 10일 이전에 국민의힘이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될 과제가 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선결해야 되는 이 과제들을 해결하고 나가야지. 해결하고 그때 터지면 봉합하고 이러다 보면은 또 선거에 막대한 피해가 옵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이 지금 얼마나 지금 일 잘하고 있습니까? 뭐 정치 초짜다 뭐 이랬지만은 그래도 요즘 하는 거 봐서는 참 잘하고 있어요. 그 뭐 제가 이 바쁜 시간에 그 지금 오늘 하고자 하는 이 외의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그거는 다음에 얘기를 하고 지금 당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당에서 해야 될 거는 물론 총선 전에 이걸 다 해야 되는 그런 얘기들인데 당도 물론 이 국민 경제에 대해서 신경 안 쓸 수는 없지만은 국민 경제라 그런 것은 이 사회적인 경제라 그런 것은 단숨에 어떻게 딱 뭐를 하나 뭐 돈을 뭐 100만 원씩 1000만 원씩 준다 가지고 딱 살아나고 죽고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전문 부서에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거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부 차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총선이라 그런 거는 결국 당에서 치르기 때문에 이 당에서 해야 되는 이 문제를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당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서 지금 우리들이 시민들이 국민들이 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다 그러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짚고 넘어가고 수습하고 정리해야 되지. 이것들을 정리하지 않고 이렇게 냅두면은 이 헌디 종기 따다구가 일어나 가지고 나중에는 수술을 해서 안 되고 절단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절단을 해서도 안 되면은 목숨을 잃는 수가 있어요. 총선 전에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내용들이 지금 봐서 상당히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를 처리를 해야지. 안 하면은 어떤 내용들이 나왔을 때 어떤 공격을 받았을 적에 당이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이게 총선 나중에 가서는 총선을 마치고 나서는 그것들이 총선 패배의 한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래서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태영호하고 김재원 태영호의 문제인데, 지금 본인들은 극구 아니다,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일반 시민, 일반 국민들이 봐서도 잘못한 얘기 없는 것 같아요. 잘못한 얘기 없어. 징계 후에도 계속 리스크가 나온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정말 이 중요한 얘기예요. 이 문제 꼭 해결을 해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안철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안철수는 지금 자기는 사실 뭐 합당하고 협치해가지고 별로 그렇게 지금 주목받고 있지도 못하고 기분이 썩 좋지도 못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뒷방에서 하는 얘기가, 윤 정부 지금 안 변하면은, 지금 이 시점에 안 변하면은 총선 승리도 못하고 국민인데 실망만 주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안철수가 현재 지역구가 경기도 성남 분당인데, 이게 김은혜의 지역구를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네 거다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문제도 명확하게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안철수 건도 국민의힘에서 뭔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또 다른 하나는 유승민, 이준석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계속 같이 갈 거냐 말 거냐 하는 것들도, 이것도 정리를 해야 되지. 그렇다 그러면은 정말 지금 계속 선거하는 그날까지도 이렇게 뒤에서 꼬장지 놓으면은 선거 되겠어요? 네? 이런 것들도 당이 입장 정리가 되면은 입장 정리된 거에 따라서 결단을 내라서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거 대충 봉합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정부 1년 동안에 유승민이 그동안 평가하고 있는 그런 걸로 봐가지고는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잖아요. 같은 당에서 평가가 내려오는 게, 예? 독성이고, 오만불통이고, 무능이고, 뭐 이런 일개 상대되는 야당에서 할 수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안아들이든지 뱉어버리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김재원, 태영호 사퇴 거부하는 이 문제도, 이 주제는 제가 따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정말 이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상당히 다른 문제들도 나올 수 있고, 다른 문제들도 취재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말조심을 못했고, 지도부에서는 이것을 그냥 대수롭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대수롭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지금도 문제거리지만은, 징계를 한다 그래도 그 뒤끝도 개운치는 않아요. 절대 개운치 않아요. 이게 또 불복해서 재심 청구하고 이래 가면은 이것도 한참 더 시끄러워야 되는 문제예요. 이런 것들도 지도부가 국민의 여론이라든가 언론을 무시한 행태에서 나온 게 아닌가. 지금 국민 여론이나 언론에 질질 끌려다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들을 언급하려고 그래도 정치 이야기 하다 보면은 어떻게 깊이 분석해야 될 그런 얘기가 있고, 평론이나 논평으로 해야 될 것도 있지만은, 또 쉽게 하는 거는 그냥 그냥 뉴스만 전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국민의 여론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지. 신문에 지금 1년 어떻고 지금 끌고 나가니까네, 내 봐서는 징계위원회도 여 끌려댕기지 싶어. 그러면 끌려댕기면은 김재원, 태영호 의원만 억울하지. 결국은 김기현 대표는 자기가 한 책상에서 매일 만나는 최고위원 2명 완전히 사장시키고 지금 정치 생명 끊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권한과 권리를 당이 갖고 있고 당 대표가 갖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놓치는 게 누구냐 이 말이야. 이 반성해야 돼. 그래서 리더십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보면은 어쨌거나 참 국민의힘이 지금 너무 어려운 얘기고,
이 두 사람이 지금 잘못했는 거를 뭐 본인들이 안다 모른다 이런 얘기하는 것조차도 지금 말이 너무 많이 흘러왔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재판은 솔로몬의 그 지혜, 솔로몬의 재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해법이 있는가 보면은 여러분들도 각자가 다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또 원하는 게 다 다르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징계 안 하고는 내년 선거 못 한다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김재원, 태영호 못한 거 없다, 잘한 뭐 못한 말 없다, 아닌 말 없다, 털끝도 건드리지 마라 이래 하는 사람도 있어요. 털끝도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내년 선거 망한다 이래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제 이 영상, 제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 많이. 우선 저부터도 그래요. 털끝만도 손대지 마라. 뭐 못할 말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 말을 하지 마라.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징계 사유를 보면은, 김재원의 징계 사유를 한번 보십시오. 무슨 5.18 정신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발언했는 거, 이런 거 김재원 의원이 진짜 이거 내가 봐서도 이 사람 잘 처리했는 것 같, 말을 잘 띄웠는 것 같아요. 이거 사실 5.18 문제 헌법 전문에 열랍니까? 못 넣잖아요. 그런 거 대통령이 힘들어가지고 그때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이 말 할 수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총알바지가 돼가지고 이런 말을 해서 그 말을 완화시켜 주는 게 바람직한 일이지. 당으로서는, 우리 국민으로서는 어떻게 떨떠럽게 생각할 사람도 있고 그럴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러고 정강훈의 문제도 그래요. 정강훈의 문제에 대해서도 김기현 대표가 이거 연설을 할 때 아주 소리 높여서 좋은 분이라고 외친 부분이에요. 홍준표 대표도 지원해줘가지고 고맙다고 얘기했는 부분이고, 제주 4.3이 3.1절하고 될 수 있습니까? 뭐가 틀린 말이야. 이걸 가지고 징계한다 그러면은 정말 완전히 국민이면 더구야 더구. 에이씨. 태영호 의원의 그 징계 사유도 왜 마찬가지예요. 4.3 사건 자기가 배운 대로고, 더불어민주당 뭐 또 그렇게 잘난 게 있습니까? 뭐가 잘난 게 있어? 잘 되는 게 뭐가 있다고? 송영길이, 이정근이, 김남국이 지금 온갖 짓을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뭐가 잘하고 있나? 뭐 적절한 표현이지. 그 표현 받고 더불어민주당 반박할 게 좀 반박해 보라고. 뭘 못한 게 있는데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지. 그러면은 이 황정근 징계위원장은 정말 이 여론에 따라갈 것이냐, 정말 그 위원들이 소신껏 판단해서 위원들 소신을 내놓을 것이냐, 이거는 한번 두고 볼 일이지만은 이런 식으로 지금 흘러오게 했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문제예요. 지도부가 더 문제라고. 일찍이 정리해 줬어야 하는 문제들을 이까지 끌고 왔는 데는 문제가 아주 크지요. 지금 이 사람들이 만약에 1년 정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다음 건 1년간이라 그러면은 내년도에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그러면 정치 생명을 완전히 끊는 게인데, 니 모가지 끊으면 좋겠냐? 남의 일이라고 그냥 막 잘라버려? 이런 것이 지금 언론에서 노골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게 당원권 정지 1년이에요. 여기에 딸려간다 그러면은 말도 아니잖아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지금 모든 기회를 놓쳐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지금 중징계다. 지금 그렇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황정근 징계위원장인데다가, 윤리위원장인데다가 제가 하나 제안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 이게 지금 이 국민적인 여론이나 언론의 여론이 이 정도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1차에서는 중징계를 때리고 2차에서는 이 사람들이 재심을 요구해 오면은 재심에서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이번 윤리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또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나오는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 지금 여기 태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 태영호 의원이나 저쪽에 이
이진복 그 정무수석이 둘 중에 누군가가 또 이게 만약에 녹취가 있어서 녹취가 터졌다. 만약에 지금은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태영호 의원이 만약에 그런 녹취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건 문제가 아주 큽니다. 이거는 이진복 정무수석으로 끝날 문제가 아닌 그런 상황으로 비화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영호 의원도 그렇게 홀대해서는 안 되고, 태영호 의원도 그렇게 대중 없이 얘기해지는 안 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재심에서 이제는 1차 징계에서는 구할 길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요. 치닫고 있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그런 것들인데, 그렇다 그러면은 1차 처음에 나오는 징계는 그렇더라 그래도 재심 청구에서 구해지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정치인들을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더 이상 이 제도권의 정치인들이 이런 혼란스럽고 어려운 얘기들은 국회에 그 안에서 정말 뭐 어떤 보장을 받는 그런 데서는 얘기해도 될지 모르지만은 얘기를 잴 수 있으면 좀 피하는 게 좋겠어요. 그 언론이라든가 국민 여론을 정치인들이 이기겠다, 맞서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언론을 이기고 국민의 여론을, 민심을 이긴다는 그런 생각 자체를 버리고 거기에 빌미를 주지 말고 그걸 잘 피해 다니라 이 말이에요. 그 아무리 자기가 뭐 어떻게 말을 주고담고 피해보고 하려 그래도 자기가 싸워가지고 이길 수 없어요. 지금 김남국이 보세요. 김남국이 그 사람 말 얼마나 미꾸라지 같이 되는 말인지 안 되는지 말이지 잘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못 이기잖아요. 안 돼.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얘기들은 지금 정치인들의 하나 오만이 나중에 패가망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국민 여론이나 언론을 이기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 김재원, 태영호 두 최고위원의 문제도 2단계 방법. 1단계에서는 그렇더라도 재심 청구가 들어왔을 때 2단계에서 구출하는 방법을 지금 집행부는 열심히 연구를 하는 게 그래도 이 두 사람을 구하는 그런 윤리위원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요. 황정근 위원장이 이 얘기가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황정근 위원장도 정치의 꿈을 꾸고 있는 꾸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내가 이 예천의 동향을 들어보면은 황정근 위원장 얘기도 슬슬 올라오더라고. 뭐 요즘 뭐 김기현 대표하고 사시 동기라든가 상당히 친분이 있어서 국민의힘의 일을 좀 하는데, 국민의힘 일 하는 중에서 전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변호사로 나왔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떨떠름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에 한번 이 부분 짚겠습니다. 오늘은 2단계 연착륙 방법으로 김재원, 태영호를 구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끝으로 오늘 논평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